네, 이제 베티스 대 셀타비고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마르코 로카가 결장중.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에서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티스가 어느새 지금 8위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죠. 네. 그만큼 현재 좀 최근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베티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나름 좀 준수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등권과 그런 근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셀타비고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강등권인 카디스와 승점이 3점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한번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최근 좀 베티스의 그런 좀 경기를 봤을 때 일단 전체적으로 좀 조직력이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이전보다 좀 중원 장악력도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최근 베티스의 좀 경기를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좀 개선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이제 셀타비고가 베티스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는 베티스 상대로 3연승 중으로 베티스 킬러다운 면모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현재 흐름, 그리고 상성까지 다 지금 이제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셀타비고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셀타비고 이제 프랜승 보도록 할게요. 셀타비고 프랜승 보는 경기로 가져보도록 하고, 네, 요거는 조금 고민했는데 그래도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도 지금 뭐 베티스가 설마 지금 5연패까지 할까는 약간 좀 의문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셀타비고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접근 경기로 네,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일단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은바부, 그리고 야키치, 그리고 지금 레스피차이, 그리고 지금 얀센 등 좀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확실히 좀 특히 이제 좀 수비와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결장이 많은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다 보니까 라인업이 지금 온전치는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역시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결장자가 있는 편이다라고 한번 전해드려요. 자, 우선 이제 홈팀 아우크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4연승을 거뒀을 만큼 무서운 상세를 좀 보여왔지만 최근에 이제 쾰른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고, 그리고 직전 경기 호펜하임 상대로 지면서 좋았던 흐름이 지금 다소 꺾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연승을 좀 탔을 때보다는 모멘텀이 좀 다소 떨어진 그런 아우크스부르크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런 약간 좀 아우크스부르크가 과연 좀 흐름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좀 아우크스부르크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여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에서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대로 이제 또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면서 뭐 천천히 좀 빌드업해 나가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공격적으로 더 나설 팀은 그 아우크스부르크일 수 있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은 뭐 기존 스타일대로
너무 좀 공격적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후방에서 좀 볼을 돌리면서 좀 빌드업 해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약간 양 팀의 좀 경기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지금 아우크스부르크가 홈이다 보니 유리한 이제 이점도 있지만, 현재 이제 좀 주요 선수들의 좀 부상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몇몇이 좀 출전한다고 해도 제 컨디션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온전치 못한 그런 라인업의 아우크스부르크는 그렇게까지 좀 어느 정도 좀 메리트가 좀 떨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긴 연승을 좀 기록했을 만큼 좀 상승을 타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는 좀 흐름도 좋지 못하고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는 양상을 또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지금 아우크스부르크의 정배 사이드를 무작정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저는 고려했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이거는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 역시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이 경기는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언더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우니온 베를린 사이드를 이제 보다 보니까 우니온 베를린이 좋은 결과를 좀 내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살레르니타나. 자,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카니 그리고 이제 임모빌레와 같이 주전 포워드들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주전 골키퍼인 지금 프루베를 또한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런 좀 라치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살레르타나 역시 지금 핵심 공격수인 그런 좀 이제 기아와 그리고 미드필더인 지금 카스타누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아무튼 양팀 다 좀 주요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3월 들어서 이제 이긴 경기보다 진 경기가 많을 정도로 현재 좀 폼이 떨어졌고, 그리고 공격에서도 좀 다소 답답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좀 라치오한테 좀 위안인 게 최근 홈 경기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 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약간 그러니까 그런 좀 흐름을 이어가는 게 라치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지금 살레르타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꼴찌로 강등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살레르가 지금 뭐 21호 리그 꼴찌인데 이제 19인 지금 사스올로와도 승점이 이제 10점 차나 지금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상 뭐 강등이 좀 확정이다, 거의 좀 유력시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라인을 올려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하며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최근 라치오의 득점력이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카니 그리고 이제 임모빌레와 같은 그런 주포들도 빠졌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치는 지금 크지 않다고 봐요. 네. 자, 다만 물론 뭐 지금 라치오의 솔직히 공격력을 좀 믿긴 어렵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원정에서 살레르타나의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팀은 라치오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그래도 이번 경기는 뭐 라치오가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라치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라치오 승에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솔직히 최근 좀 라치오의 좀 폼을 봤을 때는 좀 쉽게 가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상으로 지금 살레르타나의 폼이 안 좋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더더욱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라치오 승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랑스 경기. 자, 일단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지금 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모나코 상대로 5실점, 그리고 직전 경기 브레스트 상대로 4실점을 하면서 최근 좀 수비 밸런스가 많이 붕괴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뭐 지금 공격이 그런 좋은 팀들 상대로는 좀 쉽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메스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랑스 역시 좀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4위권 진입에는 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랑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4위권 진입을 좀 노려보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뭐 랑스가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메스가 특히 좀 침투나 아무로 좀 측면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좀 메스 상대로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랑스의 좀 공격력이 좀 살아날 수도 있는 그런 이번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스 또한 이제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역습 전개도 이제 괜찮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라인이 올라간 랑스 상대로는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두 팀 다 좀 득점 기회만 잘 살리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번 시즌 뭐 메스와 랑스의 좀 체급차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랑스도 안 좋긴 하지만 메스가 지금 그 이상으로 좀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랑스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승패를 본다면 랑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랑스 승에 2.5 기준 오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메스 대 랑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시오르 대 이제 폴렌다. 자, 일단 뭐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윙어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폴렌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지금 홈팀 엑셀시오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중에서 9경기를 패배했을 만큼 지는 경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엑셀시오르가 이제 현재 지금 강등권까지 지금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강등권 동기인 그런 폴렌다과는 승점이 단 지금 3점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엑셀시오르가 폴렌다한테 잡힌다고 하면은 이제 두 팀의 승점은 지금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폴렌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최근 페에노르트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는 뭐 페에노르트가 그냥 가두리 양식으로 그냥 원사이드한 경기로 좀 흘러가긴 했는데 득점을 좀 결국 못하면서 좀 0대0 무승부로 좀 마무리가 되었죠. 다만 뭐 그런 걸 좀 고려해도 최근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폴렌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양팀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좀 해볼 만한 좀 상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게 이 두 팀 다 이제 이 경기
좀 다음 일정들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양팀한테 있어서는 좀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경기라고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양팀 다 이제 계속해서 좀 일정이 좀 강팀들 상대로 이제 계속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무조건 좀 승점 3점을 확보해야 어느 정도 좀 강등권 탈출에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번 경기 역시 좀 강등 여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경기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양팀 다 승리를 위해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쵸? 게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양팀 다 이제 수비가 지금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사실 이제 시즌 초중반만 해도 이제 엑셀시오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제 팀이라 볼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양 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최근 흐름이나 폼은 폴랜담이 더 좋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폴랜담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폴랜담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랜담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폴랜담 프랜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리머스 대 레스터 시티. 자, 양팀 다 지금 최근 이제 좀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가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좀 풀 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제 플리머스는 한동안 좀 흐름이 많이 안 좋다가 이제 최근 뭐 로더럼 유나이티드 상대로 원정에서 이기고, 그리고 퀸즈파크 레인저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좀 천천히 분위기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머스 또한 지금 강등권 팀들과는 승점이 2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미러를 상대로 원정에서 지며 이제 우승 경쟁에서 밀릴 뻔했지만 경쟁팀이 지금 리즈와 입스위치가 두 경기 연속 지금 크게 삽질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스터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은 이제 2위인 입스위치와는 승점을 이제 3점 차까지 이제 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좀 안정적인 1위 수성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 반드시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그런 레스터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 및 좀 이제 순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 자, 이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원정이라 해도 레스터가 좀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좀 공격 전환이 빠르고, 그리고 이제 역습 전개가 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약간 좀 몰아쳐서 좀 득점 기회를 만드는 그림도 자주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플리머스가 한창 이제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을 때는 이런 좀 역습에서의 그런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긴 했지만 최근엔 좀 다소 주춤하긴 하죠.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레스터의 그런 원정에서의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플리머스도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아직까지 이 경기를 그래도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물론 그래도 레스터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도 생각을 해봐요. 네. 아무래도 양 팀의 그 좀 이제 좀 체급차가 어느 정도 좀 나고, 그리고 플리머스가 물론 뭐 이제 지금 최근 흐름을 좀 천천히 전환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레스터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레스터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뭐 원정 레스터시티의 좀 대승을 보기는 원정에서의 레스터의 그런 좀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긴다고 해도 1점 차 승부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요거는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충분히 좀 득점 기회를 좀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6경기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